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니고 어떤 소금은 젓갈을 담아도 곰 섞는 기간이 다르고 죽염은 농약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살리는 등 소금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기술고시를 통해서 공무원을 시작하게 되었고, 공무원을 시작한 이후 10여 년이 지나서 소금을 담당하면서 처음으로 소금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또 10년이 지나서 소금 담당을 하는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서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가서 세계의 바닷물, 천일염, 암염 등 여러 가지 소금을 채취에다가 분석을 하고, 여기에다가 내 몸을 대상으로 해서 짜게도 먹어보고 싱겁게도 먹어보고 하면서 관찰하는, 내 몸이 쉽게 말씀드리면 생체 실험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며 약 30여 년 동안 소금과 저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소금을 제대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에 우리 역사상에서 소금과 관련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소금이 없어서 먹기 힘들고 구하기 어려워서 못 먹었었는데, 90년대 초에 순수한 소금인 정제염이 양산되고 여기에다가 미네랄이 풍부한 죽염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소금이 질과 양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첫째는 질의 변화였고 두 번째는 부족했던 소금이 그때부터 과잉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소금이 과잉이 되면서 수입 소금 가격은 국내 천일염 가격의 반값 이하이고, 여기에다가 농업식품의 수입 자유화로 소금도 자유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수입 자유화가 일어나면서 국내에서 소금은 남고 천일염전도 폐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일부 천일염전을 폐전하고, 또 수입 소금이 국산 수입으로 둔갑한 것을 방지하고, 소금에 대한 시험 규격이 없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소금 규격을 만들어서 시험 검사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소금은 광물로 분류되어 있어서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소금 규격을 제정하면서 소금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소금 관리 업무도 산업자원부에서 식약처와 농식품부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 소금이 수입 자유화되면서 질이 좋고 몸에도 좋은 국산 천일염은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수입해 가고, 국내 사람들은 호주산이나 멕시코산, 중국산 천일염을 수입에다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수입산 소금이 미네랄이 없는 수입산 소금이 증가하면서 봄에 젓갈을 담고 가을에는 김장을 하면서 시기가 맞아야 하는데, 봄에 담은 젓갈이 가을 김장철에도 곰삭지 않아서 다음에 봄에 젓갈이 곰사가 김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다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처음 나오는 죽염이 이제 바로 상업화되기 시작했었는데, 방송이나 여러 언론에서 암 환자가 죽염을 먹고 죽었다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염에 대한 효과를 알기 위해서 어느 날 죽염 공장이 있는 함양에 방문했습니다. 함양을 방문하면서 죽염 회사로 올라가는 길에 초입에서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곡이 그치자 그 사람에게 어떤 연유에서 통곡을 하게 됐는지 물어보자, 그 사람은 생활고로 농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했었는데 다 먹지를 못하고 이 몸이 아파서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도 치료가 안 돼서 인산 선생이 죽염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인산 선생한테 와서 완치가 돼서 하도 고마워서, 그때가 인산 선생이 돌아가신 지 1주년이 돼서 산소에 절하러 왔는데 하도 고마운 마음에서 통곡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니고 어떤 소금은 젓갈을 담아도 곰 섞는 기간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은 안 됐지만은 농약을 먹고 자살한 사람이 이렇게 통곡할 때에는 과학적인 분석을 이전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은 어떻게 이런 통곡이 나왔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여러
여러 가지 소금 종류별로 과학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는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꼭 소금을 종합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소금이라고 하면은 순수한 소금만을 생각하고 미네랄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30여 년 동안에 우선 바닷물부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이라 해서 다 같은 바닷물이 아니고 다 지역마다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백두산 천지에서 물을 떠다가 천지 물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중간 과정인 압록강 중간에서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압록강이 바다로 합류하는 지역에서 분석해 보면은 그 미네랄이 어떤 미네랄은 희석돼서 없어지고 어떤 미네랄은 추가되어 가지고 해서 전혀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해안이라고 하더라도 백두산 천지 물이 빠져나오는 압록강하고 또 산동반도하고 또 상해하고 우리나라의 대동강물이 빠져나오는 데하고 한강물, 영산강물이 합류한 지점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세 개의 바닷물을 지역별로 전부 채취해서 예를 들어서 밴쿠버나 멕시코나 호주나 노르웨이나 유럽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게랑드 바닷물, 인도양의 바닷물을 분석해서 채취해서 다 분석을 해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갯벌 천일염과 히말라야 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천일염 그리고 소금 사막에서 나오는 소금들을 전부 채취해다가 시험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소금 종류별로 다 미네랄이 다양하고 천차만별로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호주 천일염이나 멕시코 천일염은 미네랄이 거의 없어서 순수한 소금하고 비슷하고 갯벌 천일염은 엄청 미네랄이 많고 다양해서 전혀 다르고 또 이 소금들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내기 위해서 1900년대 초에 서구에서 일어났던 동물 실험을 하면서 사용했던 염민감성 질을 사용해서 소금이 과연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지 그러면 정제염만 그러는 건지 천일염이나 죽염도 혈압이 올라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동물 실험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염민감성치 한 마리가 30만 원이에요. 한 번 실험하면은 소금의 그 함량별도 다르고 소금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 번 실험하는데 몇백 마리의 쥐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순수한 비용만 해서 100억, 200억 수준이 들었습니다. 크게 분류하면은 미네랄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소금인 정제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암염, 천일염, 죽염이 있는데 이 소금 종류별로는 미네랄의 함량이 다릅니다. 순수한 100% 소금인 정제염을 제외하고 암염에는 미네랄이 한 평균 정도 5% 정도 들어있고 천일염에는 10% 정도 들어있고 죽염에는 20% 정도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같은 천일염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다 그 함량이 다르고 미네랄의 균형이 다릅니다. 특히 천일염 중에서도 호주 천일염이나 멕시코 천일염은 미네랄이 없는 거의 순수한 소금하고 유사하고 갯벌 천일염의 경우에는 주로 세계에 5대 갯벌이 있는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갯벌에 따라서 소금의 중에 미네랄이 다르는데 제일 풍부한 현재까지 소금은 프랑스의 게랑드하고 신안의 갯벌 천일염, 중국의 천일염, 인도의 천일염이 세계적으로 다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신안의 갯벌 천일염은 미네랄이 풍부하면서도 균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게랑드 천일염하고 비교했을 때도 손색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네랄이 차이가 있다는 거, 차이가 많고 적고를 또 중요하지만은 다양하고 균형이 있는 게 우리 몸에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러한 소금을 찾아서 또 그러한 소금을 일상에서 섭취하는 게 몸에 가장 좋겠습니다.